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유현덕 선생님과 함께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캘리그라피, 제가 생각하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아름답게 글씨 쓰는 거다. 아마 저 말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캘리그라피가 뭔가요?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는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름답게 쓰는 글씨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글씨라는 건 아름다운 글씨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독특한 글씨도 존재하고 못생긴 글씨도 존재합니다. 그럼 못생긴 글씨는 캘리그라피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못생긴 글씨를 쓴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글씨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솔직한 글씨다. 그게 바로 캘리그라피의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글씨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예술가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술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술가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왔는데요. 네. 현재 와서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예술이다. 물론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보면은 일부러 아이들처럼 글씨 쓰는 이런 또 있고,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쓰면 잘 못 쓰는 거다 하지만 그거를 또 아이처럼 쓰면 귀여운 느낌이 있듯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군요.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캘리그라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좀 배우는 분들도 있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배우죠.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어르신들 분들이 접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몫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직장인들 혹은 휴식을 가지는 여성분들, 특히 산후 휴식을 가지는 그런 여성분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3, 4년 전부터 어르신들의 접근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3, 4년 전부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최근에 3, 4년 전부터 불어닥친 이제 그 100세 시대, 네. 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은퇴 후에 제 삶의 제2의 삶, 거기에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자 손녀를 보고 집에서 쉬는 게 은퇴 후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보다 활발한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캘리그라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분들 중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배우시나요? 뭐 이거를 창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취미를 하고 싶다든지 좀 다양한 이유로 좀 오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주로 배우세요?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요즘 소일거리를 겸한 창업, 새롭게 시작해서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은 아니고 네. 본인의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게 돈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수입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진 분도 계시고 네. 순수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취미 활동, 네. 그걸로 하는 분도 있고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들로 사실 보면 제2의 인생이 보면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봉사도 좀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취미생활과 소일거리 정도까지 되면은 더 좋은 거고. 그럼 이거를 배우려면 어디서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우는 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평생학습 개념, 평생학습 개념이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각 대학교라든가 그 교육기관, 다양한 사설 교육기관에서도 평생학습 교육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캘리그라피 강좌는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사설 교육기관이죠. 거기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교육비가 또 많이 들면 좀 힘들잖아요. 교육비는 어떤가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교육기관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이런 데서 운영하는 캘리그라피 그 수강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협회나 작가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공방의 개념의 그 학원에서는 수강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거의 개인 지도에 가까운 그런 경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우는 곳이 그 어디든 크게 뭐 상관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예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선생님의 예술적인 마음도 배울 것 같은데 네. 선택할 때 어디 좀 더 선택할 때 중요성을 둬야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배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배우시기 전에 네. 그 오픈되어 있는 자료에서 네. 그 강사님의 프로필을 분명히 검색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요즘엔 캘리그라피가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오픈하는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처음 배울 때 첫걸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네. 시간만 버리고 노력만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공신력 있는 협회 소속의 작가인지를 하시고요. 협회, 공신력 있는 협회. 네, 공신력 있는 협회 작가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작가의 경력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 강사의 경력이 제가 판단하기엔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활동을 5년 이상 한 작가님이어야 좀 그래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네. 그런 점을 그러니까 동네에서 배우든 어디서 배우든 상관은 없으나 네. 작가님의 프로필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또 옆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긴 했지만 직접 한번 쓰시는 거를 보고 싶어요. 네.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쓰시는 글씨 캘리그라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 쓰시는 캘리그라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근데 붓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시더라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게 붓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나요? 붓을 선택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크기입니다. 크기. 네, 내가 오늘 쓰고자 하는 글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서 붓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쓰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의 성격에 맞는 그런 글씨를 쓸 수 있는 붓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붓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거칠게 쓰는 글씨는 좀 거친 붓으로 쓰면 거칠게 써지고요. 부드러운 글씨를 원한다 그러면 털이 부드러운 붓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거 오늘 쓰실 거는 부드러운 털인가요? 아니면 거친 털인가요? 두 가지를 겸한 붓입니다. 네. 부드러움과 강함이 함께 있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주시죠. 자, 이제 꼼꼼히 먹을 입혔고요. 오, 지금 브라보를 쓰셨어요. 브라보. 브라보 청춘 클럽. 정말 슥 지나가는데 예술이 탄생하고 있어요. 브라보 청춘 클럽 파이팅. 야, 다 된 건가요 이게? 네네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연습을 좀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없이 바로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뭐 몇 분 안 걸렸지만 이 힘과 어떤 그 저희 힘내라는 쓰실 때 어떤 느낌으로 좀 써주셨는지. 기본적으로 그 시니어분들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삶을 즐겁게 살아오신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된 입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금부터 뭔가 새롭게 배우는 건 나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브라보에서 조금 작게 썼습니다. 조금 작게 썼고 청춘이라는 데서 강조를 해줬고요. 그러네요. 클럽에서 이 시니어분들의 전체적인 그런 모임이라는 뜻으로 클럽에서 힘을 줘서 브라보와 청춘 클럽을 하나 덩어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파이팅은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응원의 글로서 그런 걸로 파이팅이라는 걸 붙여봤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도 하나 써주시면 안 될까요? 브라보 청춘 클럽 MC를 위해서 저도 하나 좀
너무 멋있어서 하나만 보긴 너무 아쉽기도 하고 해서 네. 이왕 쓰실 거면 저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님을 위해서 하나 쓰겠습니다. 예. 먹을 자, 바르고 오, 글씨체가 느낌이 완전 지금 달라졌어요, 아까랑. 뭔가 예술 같은 꿈꾸는 대로 꿈꾸는 대로 김수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멋있어요. 제 이름이 이렇게 이쁜 이름이었네. 저는 이렇게 꿈꾸는 대로 김수현 써주셨는데 네네. 어떤 또 느낌을 담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여기서는 주인공은 사실 꿈과 김수현이라는 시입니다. 꿈이라는 글씨에서 강조를 해준 건 예. 연초이기도 하고 예. 무술년이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올해 그 원하시는 꿈, 그 꿈꾸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걸 강조해줬고요. 예. 이름은 당연히 MC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 조금 아마 다른 아까 썼던 글씨보다는 조금 여성스럽기는 합니다. 좀 부드러워졌어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꼭 액자에 걸어놓고 항상 꿈꾸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죠. 궁금증을 풀어보는 알쏭달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네네. 캘리그라피를 하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가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흔히 문방사우라고 하는 네. 우리가 전통 서예를 하는 도구와 재료를 표현하죠. 예.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도 한글이 가진 품격 네. 그거를 표현하는 직업으로서 예. 흔히들 얘기하는 문방사우라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나요? 문방사우는 일반인들이 표현하는 흔히 방법이고 저처럼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은 문방사보라고 한다. 문방사보. 사보. 보물 같은 존재다.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고 보물 같은 존재다. 벌써 약간 격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네. 뭔가 하나 바꿨는데 네. 옛날에 그 하나에 이렇게 좀 뭔가 더 대단한 느낌이. 실제로 왕실에서는 네. 예전에 왕실에서는 문방사후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랬지만 궁금한데 캘리그라피 독학이 가능한가요가 있어요. 저도 책 사서 혼자 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시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캘리그라피 관련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뭐 20여 정도 넘게 나와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작업입니다. 결국은 그 책을 가지고 혼자 독학을 하겠다는 건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쓰기. 그러면 이 세상에 네. 원본보다 뛰어난 복사본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책에서 따라 쓰면 결국은 그 글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음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꼭이라는 글씨를 쓰면 꼭이라는 글씨를 쓰면 기억이 3개가 들어갑니다. 네. 쌍기역이 위에 들어가고 네. 받침으로 기억이 들어갑니다. 네. 최종. 네. 그러면 쌍기역에 들어가는 기억과 받침으로 들어가는 기억이 똑같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손으로 쓰게 되면 분명히 다르게 쓰거든요. 네. 그 다름을 정확히 알고 쓰는 게 바로 원리입니다. 네, 그게 바로 한글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다른지, 네. 어떻게 다른 건지, 네.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건지를 알고 나면 네. 조금 변형도 할 수 있는 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캘리그라피 자격증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자격증이 우리나라의 캘리그라피 관련 자격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회가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도 스스로 자격증, 심지어 개인이 발행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개인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격증에 대한 규제가 없고 네. 현재는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자격증에 대한 규제가 없이 마구마구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은 어느 자격증이 좋으냐라는 그런 네.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네. 굉장히 선택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들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신력 있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우선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신력 있는 협회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분한테는 배워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공신력 있는 협회라는 거는 그러면 엄청 단체가 많잖아요. 네네. 몇 가지 정도 지금 있나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정도? 그래도 공신력인 협회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두세 군데 정도라고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네. 시니어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나요? 실제로 시니어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인생을 오래 살고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철학이나 확고부동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연세에 뭔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게 사실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구나 캘리그라피는 배워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딱딱하기도 하고 법칙, 또 한글이 가져가야 되는 품격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딪힘이 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여태까지 잘 써왔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새롭게 식으로. 내가 60년 넘게 한글을 써왔는데 이게 한글이 이렇게 어렵냐. 네. 그리고 서예보다 못한 게 캘리그라피 아니냐. 더 낮은 등급. 더 낮은 단계로 봅니다. 근데 분명히 추구하는 건 서예와 같은 부분이지만 아웃풋 뽑아내는 최종 작품에 있어서는 뭐 서예 못지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문도 많이 쓰시고 이랬기 때문에 더 품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캘리그라피는 한글의 더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군요. 자, 이번에는 시니어분께서 캘리그라피를 배워서 직접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문서예도 하고 캘리그라피도 배우고 있는 나이는 70세인 유진근입니다. 출판 계통에서 일을 하다가 IMF 때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퇴직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예쁜 글씨가 있었는데 마침 그 수강생 모집하는 걸 봤어요.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꼭 배워보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해서 캘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배운 지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는 지금 캘리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할 때는 처음에 갈 때는 그냥 한글이니까 뭐 여태까지 우리가 쭉 한글을 써왔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면서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글씨에다가 내 감성을 담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런 책상을 보고 책상에 대한 만일 책상을 쓴다고 그랬을 때 책상을 내가 글씨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뭐 좋아하시는 글 뭐 어떤 거 써야 될까요? 예, 우리 글로 제가 한번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바른 마음, 튼튼한 몸.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제가 운율적으로도 이래 봐도 한글로 만들어도 의미도 쉽게 전달되는 것 같고
뜻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때 기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글을 써주든지 아니면 저한테 의뢰를 해서 그냥 좋은 말을 써주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그런 걸 써줬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그 기뻐하는 표정을 보면 저가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글씨도 써주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냥. 아, 진짜 선생님께 배워서 그런지 예술 혼이 느껴지는 정말 멋있습니다. 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배워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어르신 나이 되면은 좀 가능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할까요? 열심히라도 한번. 네. 어느 기간 정도 배워야 어느 정도 글씨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건 기본적인 단계를 네. 1년 6개월 정도를 열심히 하셔라. 그러면 뭔가가 보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떤 교육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기초 과정이라고 합니다. 기초 과정. 네네. 예. 정말 한글의 걸음마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긋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선긋기. 네, 한 글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단계입니다. 그거는 전문 과정부터는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의미를 실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이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전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작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작가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기초 과정부터 작가 과정까지 끝나면 약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됐을 때부터 자기의 작품을 조금씩 해나갑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비율을 따진다면 10분이 등록을 하셨다. 그리고 열심히 배우셨으면 몇 분 정도가 창업을 하시나요, 보통? 창업이라는 게 뭐 자기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내놓는 거죠. 요즘엔 어르신들도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거든요. 요즘에는 일의 의뢰를 SNS를 통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 SNS 통해서 보고 그분께 직접 SNS로 일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창업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네. 집에서 취미 생활하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소일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일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는 SNS를 통해서 네. 가능하니까. 젊은 캘리그라퍼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과 집중 네.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보다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그라피를 이용한 작은 상품 예. 이거를 젊은 캘리그라퍼들은 그 자체가 자기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상품이나 돈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은 부채에만 글씨를 쓰십니다. 그 부채를 온라인을 통해서 팝니다. 주문을 받아서 글씨를 써주고 예를 들어서 컵에다가도 글씨를 씁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젊은 그 부부들의 아이 돌잔치다. 돌잔치의 선물로 그 컵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캘리그라퍼 입장에서는 그 컵 주문이 200~300개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업을 젊은 캘리그라퍼들은 잘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캘리그라피 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업을 키우고 싶고 좀 뭔가 많이 해서 이게 앞으로의 그 미래를 책임져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르신들 분께서는 이미 좀 여유를 가지시고 네. 좋아하는 것에만 딱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캘리그라피를 관심을 갖고 있는 시니어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작하셔도 좋고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일 시작하셔도 됩니다. 언제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집중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만 생각하시면 캘리그라피는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그라피에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거는 여러분들의 삶과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것만 가지고도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충분히 그 용기 가지시고 재밌게 접근하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온이 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인도의 마라토너이자 스포츠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파우자 싱을 소개해드립니다. 파우자 싱은 89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마라토너인데요. 그는 아내가 일찍 죽고 장녀가 산후합병증으로 사망을 한 뒤 낙담을 하고 지냅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뒤 막내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큰 충격을 받고 영국에 사는 큰 아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영국은 낯선 곳일 뿐이었습니다. 힘겨운 생활 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잊기 위해 조깅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조깅은 파우자 싱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9세의 나이에 생애 첫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여 완주를 합니다. 이후 101세까지 올림픽, 마라톤 대회 등 9번의 마라톤을 완주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마라톤으로 기네스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파우자 싱이 마라톤 완주 후 했던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누군가 내게 달리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들, 나이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우자 싱을 통해 나이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룰 때 비로소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